이 서로를 위한 대화법을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것 참 힘들었다 하는 거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어떤 분들은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렵다, 업무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출근하는 것 그 자체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손꼽는 게 아마 관계일 겁니다. 관계를 구축하고 형성함에 있어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면서 그 관계에 또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대화잖아요. 대화를 어떻게 잘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상사에게 보고할 때, 혹은 후배에게 피드백해 줄 때, 혹은 타 부서와 갈등 상황 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킬이지 않겠습니까? 대화 스킬, 어떻게 대화력을 우리가 상대에게 맞춰서 향상시켜 갈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정하고 조용한 이것은 힘이 있다. 이것은 간결할수록 곧 훌륭한 웅변이다. 남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이것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 말이었습니다. 자, 이만큼 또 우리 조직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단이 바로 이 말, 대화, 그 중요성과 함께 강화 방법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대화 스타일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문항들 중에 그냥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응답을 체크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옳다, 그르다,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는 평소에 좀 저런 편이야, 혹은 저런 걸 좀 선호해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 상대방 의견을 들어본다,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한다. 어디에 좀 보통 가까운 편이신가요? 그럼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질문 없이 지시에 따르려고 한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피드백을 받을 때 나는 방어적으로 느낀다. 피드백을 개선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평소 대화 스타일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돌아보니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과 또 이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체크사항으로 하나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개선해 가면 좋을지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 기업의 사례로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 문제가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 이야기를 통해서 효과적인 대화가 조직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유가 뭐였을까 분석해 봤더니, 대화하는 교류의 장이 일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내 의견도 어차피 전달해 봤자 묵살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으로 지적이 되면서 이후에 기업은 어떤 시도를 했을까요? 체계적인 대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프로젝트 성과의 높은 달성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해 봐야 될 영역이 이거겠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대화가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대체 얼마큼 될까라는 것을 집중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개개인은 직장에서 다양한 분들과 아마 대화하시고 소통하실 텐데, 그런 대화의 순간에서 언제 가장 어려우셨는지, 어려운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일단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걸 조정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주장했을 때 관계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도 좀 있었고, 혹은 나와 너무 다른 성향의 상사에게 보고하러 갈 때 어떡하지? 어떤 피드백 들을까? 이런 걱정들, 우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대화할 때 어떤 순간이 어렵고 왜 어려운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 보완해 가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소통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60%밖에 표현하지 않는데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 정도만 말해도 알겠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는 나와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아예 이해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보완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의 60%밖에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말하는 사람은 혹시 내 이야기 잘 이해했는지, 듣는 사람은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조직이나 혹은 관계에서 소통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혹시 전환 리액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있잖아,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야 맞아, 나도 부장님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 라면서 상대 말을 끊고 내 이야기로 가져가는, 전환시켜가는 것을 전환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반성의 시간들이 또 우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걸 다 이렇게 들었을 때 알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전환 리액션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 주의하면서 상대방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고 경청한 후에 공감하며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전달하는 이러한 습관과 문화가 필요하겠죠. 조직에서는 다양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 단점을 보완해줄 든든한 옆에 있는 우리의 지원군들, 우리의 동료들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은 좋은 관계 구축이 되었을 때 잘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 좋은 관계 구축은 결국 좋은 말, 좋은 대화 스킬이 또 적용이 되었을 때, 소통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조직에서 필요한 대화의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게요.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단에 따라서. 상대는 누가 있을까요? 선후배. 그렇죠. 상사, 동료, 후배. 상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갈등 상황 가끔 있고요. 조율하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 발표해야 되는 PT 상황, 보고해야 되는 상황 등이 있을 겁니다. 수단은 비대면 내지는 비언어적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상대에 따라서 어떤 대화 스킬이 필요한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대표적이면서 어려운 대화 상대가 아마 상사이지 않을까요? 상사와의 대화에서의 주의사항 볼게요. 제일 또 핵심이 되는 것은 명확하고 간결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절대 우리 그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야? 핵심이 뭐야? 우리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명확하며 간결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의 의견, 상사의 피드백에 경청과 또 존중하는, 인정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실수나 잘못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고할 때 문제 해결을 함께 제안해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데요. 어떡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떡하죠는 어떤 의미일까요? 책임 전가겠죠. 우리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내가 작은 대안이라도 고민했다, 만들어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또 친근하면서 조금 솔직한 이런 피드백과 혹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게 가능한 동료와의 대화에서는 진실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자, 그리고 협력과 양보에 솔선수범하는 또 모습과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먼저 기버가 되어보세요. 결국 나에게 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또 우리 후배와의 대화에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 후배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후배와의 대화에서는 우선 격려와 또 지원의 모습들을 갖춰가는 게 필요할 것이고, 또 전문성이든 혹은 관계적이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후배에게는 코칭과 그리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실 때에는 이왕이면 여러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분기 기획안 작성해 보세요. 자, 후배에게 이렇게 우리가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기획안을 처음 작성해 보는 우리 후배는 많이
당황하고 많이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선배로서 그냥 이렇게 띡 던지며 작성해 오세요 보다는 한번 이 프로젝트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들어가면 좋을 내용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를 통해 얻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등 함께 더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면 후배는 더욱더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상대방의 신념과 가치, 경험 등 우리는 이것을 상대 앵커라고 하는데요. 그 앵커를 존중함으로써 좀 더 신뢰와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앵커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리액션적인 태도가 필요할 거고요. 공감과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 우리의 서로 간 연결고리를 찾는 것, 때로는 유연한 대안들도 필요할 거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공감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신뢰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화법 중에 가장 강력한 스킬인 서로를 위한 대화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서로를 위한 대화법을 4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포커싱, 초점을 맞춰보는 것. 어떻게 상대와의 대화에서 초점을 맞춰갈 것이냐, 포커싱을 맞추느냐에 대한 전략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우리 가끔 관계를 맺다 보면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때요? 쟤 대체 왜 저럴까? 이해 안 될 때 있죠. 서로의 이런 다름에 있어서, 혹은 다른 의견과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오픈 마인드로 소통할 것인가, 그 스킬들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좋은 신뢰관계, 우리 릴레이션십, 관계 구축을 위한 스킬, 전략 등을 같이 세세하게 그 방법과 또 노하우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